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길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2024년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문법 그리고 품사 문제들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30문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12분을 재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정답을 맞춰 볼 거 아니에요?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고난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풀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만 어떤 유형을 얘네들이 토익에서 좋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틀리면 내가 어떤 부분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적용하지 못해서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챙겨 두셨다가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 번 당해야지 두 번 당하면 되지 않겠, 두 번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좋아, 내가 널 몰라서 틀릴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반드시 맞춰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 품사 문제고 항상 문제 풀 때는 보기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remains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remain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것들을 보어라고 하고, 보어는 주어의 상태나 상황, 직업, 직책, 명칭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가장 많이 오는 건 형용사, 명사 계열인데 보통 이 형용사 계열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비동사 뒤에만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동사 말고요. 요거 이제 한국에서는 이 형식 동사라고 알려주거나 혹은 불완전 자동사라고 알려주고요. 영어에서는 연결 동사라고 linking verb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름이 되게 많죠. 근데 쉽게 설명하면 생긴 건 일반 동사인데 하는 짓이 비동사와 똑같은 거고, 요 remain이 바로 그런 동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remain과 같은 단어들이 보이면 제가 지금부터 이 단어들 한 열 몇 개 정도 알려드릴 텐데,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너 비동사 취급하는 거지, 뒤에 보어 필요하지, 보어로 형용사나 분사 계열을 써야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1번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제가 추가 자료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유형이고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4월까지 한 4개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작년 12월까지 포함하면 한 5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겉모습은 일반 동사지만 비동사 취급을 하는 그 이 형식 혹은 불완전 자동사 혹은 연결 동사라고 불리우는 단어들이 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main, 뭐뭇이 되다. remain은 비동사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뒤에 형용사 remain calm, remain silent, 조용히 하다. remain attentive, 주의 집중을 하다. 그리고 이렇게 be committed to처럼 remain을 쓰셔도 돼요. remain committed, remain dedicated, remain devoted to. 그리고 관심 있다라고 할 때 remain interested in,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remain이 보이면 비동사 취급을 해라. 근데 선생님, 그럼 remain 다음에 비동사처럼 명사 올 수도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 책은 왜 그런 책들 있죠, 여러분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계속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팔리는 게 있고 베스트셀러로 잠깐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안 팔리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remain 다음에 여기다가 스테디셀러라고 하면은 뭐로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스테디, 여기 DY입니다. 스테디셀러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옛날도 잘 팔리고 지금도 잘 팔린다, 꾸준히 팔린다는 의미로 remain 다음에 이렇게 명사 올 수도 있어요. 보어로 remain the same, 옛날하고 여전하구나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다만 시험에서 이렇게 remain 다음에 명사를 찾는 문제를 내느냐, 그러진 않고 이렇게 낸 적은 있었어요. 주어 다음에 명사를 보여주고 의미로 remain이 맞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문제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remain 다음에는 형용사나 분사를 찾는 문제를 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런 단어들이 또 누가 있냐, get이나 become도 있어요. 비동사보다 조금 더 그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동작이 조금 더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강조되는 의미일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it became popular, it's getting frequent, 야 지진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할 때 이렇게 형용사 쓸 수 있고, stay라는 단어도 올해는 아니었고요, 최근에 계속 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stay open,
여기 open이 형용사로 문을 열어놓다, 영업을 하다. 그 다음에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stay competitive 경쟁력을 유지하다,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stay alert 주의하다, stay awake, stay informed. stay informed는 이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야, 너 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잘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뒤처지지 말고 너도 이런 소식을 좀 keep updated 하라라는 의미로 stay informed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둘게, stay는 선생님 머무르다는 뜻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stay가 머무르다라고 할 때는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라 뒤에다가 부사를 사용을 합니다. stay가 이 뒤에 지금처럼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일 때만 형용사 분사를 쓰는 거고, 그래서 stay라는 단어는 의미가 두 개다. 머무르다라고 할 땐 부사,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세요, 이렇게 부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뒤에 형용사를 써서 stay open, stay competitive, stay healthy, stay awake, stay informed처럼 이렇게 쓰면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look, seem, appear, sound,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뜻인데, 여기서도 보세요. look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보다가 떠오르죠. 이럴 때는 일형식입니다. 요게 이형식으로 쓰일 때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고요. seem은 뭐뭐인 것 같다. 그 다음에 appear도 여러분들 이게 일형식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sound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다음에 look이 뭐뭐인 것 같다, appear가 나타나다가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 라고 사용이 될 때 seem, sound와 마찬가지로 뒤에 형용사나 분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ell, feel, taste, 우리가 흔히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feel confident, feel comfortable 이런 단어들 다음에 형용사 올 수 있고, 여기 지금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단어들을 쭉 해놨는데 이 단어들 중에서 유난히 토익에서 잘 나는 단어가 있어요. 안 배운 단어 중에 prove 보이죠? 뭐뭐임으로 판명이 되다. 그 다음에 appear, 나타나다가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 remain,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유지하다. seem, 뭐뭐인 것 같다. stay,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뒤에다가 비동사처럼 형용사나 분사를 취하는 단어들이다. 근데 이게요, 원래 이 prove, appear, remain, seem, stay 다음에 형용사가 그냥 오는 건 아니고 원래는 to be 형용사 구조였다가 이게 생략이 되면서 형용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rove to be effective라고 쓰셔도 되고, to be를 생략하고 prove effective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he seems to be nice, 그녀는 착해 보여, 괜찮아 보여 라고 할 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to be를 생략하고 she seems nice, she appears nice 라고 쓰셔도 되고, 대표적으로 생긴 건 일반 동사처럼 생겼지만 뒤에 형용사나 분사를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 PARSS 지각 동사들이 있다. 시험에 1년에 평균적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출제가 된다. 다만 이제 이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형용사 계열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게, 이런 단어들을 보여주고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보여주면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단어 뜻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법 개념을 시험에서 적용을 시키려면 어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얘 형용사나 분사를 보호로 취하는 단어인데 라고 알고 있어도 막상 제시된 단어의 뜻을 모르면 풀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잠시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 보이게 될 거고요. 7번 보세요. seem, look, sound 이 단어들은 전치사 like를 수반하기도 하는데 그 seems like, looks like, sounds like 이런 표현들이 like를 찾는 문제도 시험에서 이전에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 1번 문제 가면 remain은 비동사와 똑같네, 뒤에 형용사나 분사를 써야지 라고 돼 있는 거고, 여기 형용사처럼 쓰인 거 뭐 있어요? 데이빗이 정답인데, 이 prohibit은 원래 금지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prohibitive 하면 형용사로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뭘 하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지하고 금하고 막다 이런 뜻이 prohibit인데, 형용사로 prohibitiv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구매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걸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prohibitive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새로운 에어 퓨리파이어스, 자, 공청기, 공기청정기라고 하죠. 이거의 판매가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장비에 대한 투자, invest in, 어디에 투자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remains prohibitive. 이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어떻게 될 것이다? 좀 힘들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데이빗이고 이 remains를 비동사처럼 봐서 데이빗을 골라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2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looks란 단어 보이죠? look은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보다란 뜻이 있고 두 번째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looks가 보다란 뜻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저장 시설이 looks, 보다가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 덜 뭐뭐해 보인다라고 look 다음에 여기 형용사나 분사기어를 써야 되는데 자, 이게 왜 어렵냐?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힘든 거예요. 이 clutter란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형용사로 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cluttered 하면 not organized, 정리정돈이 안 되고 막 산만하고 지저분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look이라는 단어, 너 이 녀석 뒤에 형용사나 분사를 쓸 수 있지? 그런 걸 알고 있어도 막상 clutter란 단어를 모르면 적용하기 힘들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C번이 정답이고 이 회사의 저장 시설은 looks less cluttered, 덜 지저분해 보입니다. than it did before. it did, 이전보다. 그것이 the reorganization, 세단장 되기 전보다 그렇게 했던 것보다 덜 지저분해 보인다는 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좀 깨끗해 보인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remain 또 남았네요. remain 비동사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근데 여기 engage라는 단어 사실 번역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관여하다라는 뜻도 있고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약혼하다라는 뜻도 있고 전쟁에서는 서로 교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remain은 비동사인데 비동사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만약에 선택지에서 engaging이라고 ing가 보였으면 조금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appear란 단어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이 appear는 나타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seem하고 똑같이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고요. 해석을 해보면 비록 그것이 매우 긴 프레젠테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appeared to be, seemed to be 이렇게 해서 뒤에 to be가 생략돼서 해용사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뭐인 것 같았다 remain 해놓고서 답은 B번에 engaged가 정답이 되고 요거 remain 대신에 be를 쓰셔도 되고요. 이럴 때는 engaged가 참여하다는 뜻이니까 몰두하다 throughout Mr. Jones's presentation, 이 사람의 발표 동안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는 다 집중해서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좀 결이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형용사 있고 명사 있고 이렇게 관사 있고 요 빈칸 있으면 어떤 품사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법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용사 꾸며주는 품사 부사예요 라고 생각할 텐데 부사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다?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형용사가 형용사 앞에 또 들어갑니까?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추가 자료 나눠 드린 것 중에 한정사, 명사가 보입니다. 한정사는 명사 앞에 있는 단어들의 모임인데 관사나 지형용사나 소유격이나 수량형용사가 보이고 형용사, 명사가 보이면 부사는 당연히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니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뒤에 있는 게 하나의 덩어리로 명사 덩어리처럼 쓰이면 이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더 친한 거예요. 우리 나랑 쟤랑 더 친해. 그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얘를 꾸며주는 누굴 쓸 수 있다? 형용사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꼭 반드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제가 기존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024년이 아니라 기존의 시험에 나왔던 형용사, 명사 앞에서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골라내는 문제들 몇 개 다시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프로모셔널 오퍼. 왜 이렇게 판촉,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해서
회사나 가게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프로모셔널 오퍼라고 합니다. 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거나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끼워 주거나 이런 것들을 프로모셔널 오퍼라고 하는데 여기 딱 attractively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자연스러운가? 이거는 이 두 개의 단어들이 하나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 명사를 명사구로 보고 A번이 정답이 돼요. 2번 보세요. 메디컬 케어, 치료인데 의학적으로 돌보는 거니까 치료겠지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너처럼 있잖아. 코피를 많이 흘리면 여러분들 코피 저는 이유 없이 코피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게 이 코 안에 이 피부가 되게 약한 사람들이 코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만 잠깐 후벼도 코피가 나서 나중에 이비인후과 가서 이걸 지졌거든요. 지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코피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적절한 치료라고 할 때 이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여서 이것도 proper가 정답이 되고요. 세 번째 보세요. desirable place, extreme이냐 extreme이냐 뭐가 맞을까요? desirable place 이게 바람직한 장소인데 extreme이 맞을까요? extremely가 맞을까요? 요거는 extremely가 맞습니다. 요거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extremely가 desirable을 꾸며주는 의미가 더 강해서요. 근데 4번 보세요.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 이건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여서 steady가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educational system, 혁신적인데 요거는 요게 덩어리처럼 쓰여서 innovative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감을 못 익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렇다고 바로 도로 주행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일직선 도로라고 하더라도 차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달려봐야 되고 아침에 운전할 때 점심에 운전할 때 차가 앞에 바로 붙어 있을 때 트럭이 있을 때 아니면은 앞에 이렇게 다양한 차량의 종류 날씨 상태에 따라서 운전하는 그 스킬은 본인이 익혀야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 따다고 바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용사 명사 앞에 부사를 쓸지 형용사를 쓸지는 문장을 많이 읽어보면서 감을 익혀야지 풀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문제를 올해 시험에서 조금 냈었어요. 여기 보면 이거 그냥 구조만으로 형용사 명사 앞에니까 부사 쓰는 거 하지 마시고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Event organizer 3 was overwhelmed. 이 overwhelmed라는 표현은 좋을 때 나쁠 때 다 써요. 막 감격스러울 때도 쓰고 너무 당혹스러울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large number 이게 많은 숫자라는 뜻이죠. 큰 숫자들, 참석자들의 많은 숫자들 at this year's concert 이번 콘서트에 수많은 놀랄 만큼의 많은 숫자라고 해서 이거는 C번의 surprisingly large number가 맞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이게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의미가 강해서 답은 C번인데 5번 보세요. 얘는 뭡니까? 이 volcanic vent는 왜 우리 공기가 이렇게 통하는 이런 데를 ventilation이라고 하거든요. vent는 이렇게 뭔가 나가는 출구나 통구인데 통로를 나타내는데 volcanic vent는 분화구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고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만 보고 actively를 쓰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volcanic vent, 화산 분화구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여서 여기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활화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Guided tours of the active volcanic vent. 답은 A번이 정답이고 활화산, 그러니까 활동이 있는 화산 분화구에 대한 안내인이 붙어서 하는 투어들 이 섬에 will be offered 제공되어집니다. 매일 11월 15일부터. 답은 A번이고 나온 김에 요것도 시험에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tours 앞에 가이드냐 가이딩이냐 가이디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가이드 투어를 사람들이 많이 찍더라고요. 콩글리시입니다. 안내인이 붙어서 하는 여행은 뭘 쓴다? 가이디드 투어스를 쓴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 텐데 이 문제 여러분들 딱 보고 나서 need가 보이니까 ne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설계할 때 정말 교묘하게 need to 딱 보고서 이렇게 찍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안 보고 B를 찍어 틀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need가 to를 취하는 건 맞아요. 근데 encourage가 타동사라 뒤에 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이걸 쓰게 되면 안 되겠죠. need는 타동사라 뒤에다가 명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다만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얘가 타동사로 만든 투부정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B가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encourage를 쓰게 되면 독려하고 격려하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뭐 하도록 격려하다라고 다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서 안 되고
때때로 과학자들은 need, 필요합니다. encouragement, 격려가 필요합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take risks,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그래서 try new ways, 새로운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try 하기 위해서. 그래,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try 해봐. What have we got to lose?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입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 BING 진행 시제 보이죠? 그리고 technologies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이때 어처구니 없이 B를 찍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테스트는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프라미스 어차피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이게 가산과 불가산일 때 의미 차이 나는 거 일단 동사로 약속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최근에 토익 시험에 나왔는데 약속하다는 단어를 pledge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돼요. 약간 어렵게 내면 pledge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고 이게 명사로 쓰이는데 가산과 불가산일 때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가산일 때는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고 불가산으로 쓰이면 미래의 성공의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형용사로 이게 불가산으로 미래의 성공의 가능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promising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미래가 밝은 is likely to succeed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답은 테스팅이 타동사고 technologies가 명사가 목적어로 온 거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pharmaceutical industry 제약업계는 is currently testing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promising technologies 아주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 for drug development 약품 개발을 위해서 답은 C번 정답 8번입니다. 이 문제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each 다음에 expert가 소유격 다음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제 문장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나 분사인 be나 David을 찍은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미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아니 될 거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나 과거분사가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그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each expert를 명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명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명사로는 전문가인데 이걸 전문가로 해놓고서 한번 보세요. 이 회사는 is known for its expert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alterable 수정이 되는 altered 수정된 전문가 of formalwear 이상하죠.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이게 전문적인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known for 알려져 있어요. 전문적인 alternation 수선을 해주는 걸로 뭐에 formalwear 정장을 이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고 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야, 이 단어가 품사가 이런 것도 있었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frequent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빈번한 이란 뜻이지만 말입니다. 이게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자주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동사로 쓰이면 자주 방문하다. 이런 걸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익숙한 단어일수록 품사하고 뜻을 그게 그 기준에 기출됐던 거면 같이 외우셔야 돼요. 스태프라는 단어 보세요. 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사용이 되면 직원을 배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다는 거 알고 계시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보어 자리고 보어는 형용사 분사 계열이 제일 많이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도 지금처럼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분사랑 해용사가 나오면 어차피 해석을 해야 돼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9번 추가 설명.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자동사인지 자동사는 여러분들 BPP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사인지 그리고 타동사인지 그리고 주어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푸셨어요?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고 일단은 동사 원형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헤지테이션 망설임 이것도 이상하죠. B하고 C를 골라야 되는데 B번에 hesited가 직원이 망설여 준다. 괜찮아 보이지만 hesitate은 자동사라 수동의 형태가 안 됩니다. 답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C번의 hesitant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시험에 기존에 기출했던 단어들이 있어요. 절대 자동사가 안 되는데 그럴 때 보이는 거. 수동태가 안 되는데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데 수동으로 보였을 때 의미가 그럴듯하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오답으로 찍었던 대표적인 단어가 진행하다, proceed. 그 다음에 hesitate, 망설이다. 그 다음에 작동하다, function.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동태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동사라. 그리고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는데 이 disrupt은 타동사긴 한데 B하고 C를 썼을 때 의미가 달라져요. B번을 쓰게 되면 주어가 방해되어지다. 주어가 방해되어지다고 C번을 쓰면 주어가 이렇게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는 이라는 느낌입니다. 자, 연구진들은 확인해야 돼. Any cuts made to the research budget. 자, 연구 예산에 이루어진 어떤 삭감도 are not 해놓고서 연구 예산에 이루어진 어떤 삭감도 방해되어진다가 맞을까요? 방해를 하다가 맞을까요? 그들의 조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맞겠죠. 답은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이 됐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틀리는 건 이거는 어휘력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은 더 다음에 나오면 그냥 명사인 the commoners를 쓸 텐데 이건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자, 일단 기억하세요. 선택지에 더 다음에 명사도 보이고 최상급도 보이고 비교급도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러면 항상 비교 대상이 몇 개인지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of all the mistakes job seekers make라고 나오는데 이게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이게 대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of all the mistakes job seekers make. 자, 구직자들이 하는 모든 실수들 중에서 confusing company names, 회사 이름을 혼동하는 것이 하나다. 뭐 중에?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이라는 거. 실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많은 실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사 이름, 이거 진짜 많죠. 그래서 막 의외로 진짜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엉뚱한 회사 이름 막 이런 것들 하는 경우 답은 뭐 사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식은땀이 나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랬을 때 재치 있게 넘어가는 거 그것도 좋은 면이 될 수 있는데 아예 초반부터 그런 실수를 하면 아니 되겠죠. 답은 B번의 most common이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더 다음에 빈칸 있고 명사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복합명사가 다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어휘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찾는 문제 동일한 단어에서 그 다음 2번 더 다음에 명사가 보일 때 동일한 단어에서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복합명사가 보일 때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걸 자꾸 틀린다. 이건 어휘력의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회사의 latest guideline. 자, 최신 가이드라인은 specifies 구체화합니다.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conducting employee evaluations. 직원 평가를 수행하는 답은 이 방법이 선호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다라고 할 때는 C번에 preferred를 씁니다. preferred method, preferred means 이런 표현들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부터 17번은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나는 패턴인데 이거 이론 설명을 좀 먼저 듣고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명사가 오는 건 아시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로 명사를 찾는 게 아니라 명사가 이미 보입니다. 근데 이 명사만 보여요. 명사 앞에 관사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명사만 보이면 이 문제는 무조건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일단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과거분사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명사의 상태나 상황 특징을 설명해 줄 때는 형용사나 과거분사. 근데 이 말도 바꿔 얘기하면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vehicles 앞에 프로모티드를 쓰면 홍보되어진 차량이고 프로모셔널 vehicles는 차량이 홍보용으로 그래서 왜 차량 같은 거 보면 큰 버스에 매핑이 돼 있어가지고 뭐 영화나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거 홍보해서 이렇게 장시간 한 곳에 주차해 놓는 거 있죠. 그게 홍보용 차량입니다. 이래서 형용사나 과거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동명사가 들어가면 동작을 설명해서 차량을 뭐 하는 거? 홍보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홍보되어진 차량도 되고 신차가 나와서 그거를 홍보되어진 차량에 의해서 홍보용 차량에 의해서 차량을 홍보함으로써 다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만 떨렁 보이면 과거분사, 해용사 역할하는 과거분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면 상태나 상황, 동명사가 들어가면 동작. 우리 예문을 하나 다른 걸 볼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전치사 by가 있고요. money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considerable를 넣어볼게요. 이게 형용사로 엄청난이란 뜻이죠. 그럼 엄청난 자금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돈이 많다란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다 considering을 넣어볼게요. considering은 동명사로 쓰였으니까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요. consider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고려하다란 뜻이죠. 자금을 모함으로써 고려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건 해석인데 이 문제 최근에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참 많이 났으니까 제가 따로 뽑아봤겠지만 2022년 5월부터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원자들, 영업 직책의 지원자들 with 가지고 있는 sales ability, 판매 능력. 근데 이게 demonstrating을 쓰게 되면 이게 동사로 쓰였으니까 동명사니까 증명하다는 뜻이죠. sales ability를 with는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영업 판매 능력을 증명하는 걸 가지고 있냐 아니면 증명되어지느냐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입증되고 증명된 판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질 것이다가 맞아서 답은 C번이 정답이고, 자 이제 보세요. 12번 여기 mechanics라고 명사만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과거분사가 하나 보이고 동명사가 보입니다. 해석의 차이를 보세요. B번을 쓰게 되면 experienced는 과거분사로 경험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이란 뜻으로 seasoned와 똑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요걸 쓰게 되면 경험이 풍부한 mechanic, 기계공들 이란 뜻이고, C번을 쓰게 되면 기계공을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experience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경험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해석을 해보세요.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명사 나왔다고 동명사 찍으면 안 되고 요걸 쓰면 경험이 풍부한 미케닉들의 팀이고 experiencing은 미케닉을 경험하다 라는 뜻이라 답은 B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풍부한 미케닉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너의 차량에 어떤 문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13번 보세요. 이것도 전치사 다음에 명사만 보이지요. 동사로 등록하다. 이거는 형용사, 과거분사니까 형용사 역할하고 등록되어진 이란 뜻이고요. 복합명사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registration guest라는 표현은 안 써요. 우리 이거는 사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본 적 있죠. 등록되어진 사용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 registered user. 이렇게 막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거 잘못 입력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보잖아요. 답은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전에는 registered mail이라고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14번도 보세요. 계속 구조 똑같아요. for 다음에 빈칸 있고 명사가 보여요. 건축이란 단어가 보이는데 형용사도 보이고 명사도 보이네요. 이 그린필드 어워드는 뭐를 위해 주는 거냐? 명사를 꾸며주는, 이럴 때는 형용사가 답이겠죠.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주는 이 그린필드 어워드가 was presented, 제공되어졌다, 수여되었다, 이 사람에게 Thursday에 답은 A번이 정답이 되고, 오늘 이 sustain이라는 단어 제가 하나 추가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속 가능한, 지속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토익에서 sustain은 이렇게 gross랑 쓰이면 이럴 때는 지속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sustain 다음에 이렇게 놓고서 damage랑 쓰이잖아요. 이러면
피해로부터 sustain, 고통과 피해를 받다. 그러니까 피해로부터 고통을 받다라는 뜻으로 이럴 때는 suffer의 의미로 사용이 돼서 이 sustain은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sustain the growth, 성장을 지속하다, sustain the damage, 피해로부터 고통을 받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of 다음에 빈칸 있고 명사 보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동명사 쓰시는 분들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방문객들이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흥분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패션 윅은 draw는 끌어모으다는 뜻으로 할 때는 attract이라는 뜻이에요. 수천 명의 아주 흥분되어진 관중들을, 이 관람객들을 도시로 지난달에 끌어모았다. 답은 B번이 정답이 돼요. A번을 쓰게 되면 방문객들을 흥분시키는 것이란 뜻이 안 되고 흥분되어진,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단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amazing, amazed 이렇게 나와도 amazed가 되는 거고요. 뭐 만족감을 느낀 거면 satisfied visitors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흐름을 보세요. 15번 전치사 다음에 명사만 보였고 14번도 그랬고 13번도 그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16번 보세요. hundreds of, 전치사 다음에 customers란 명사가 보이는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 보이는데 우리가 satisfying 안 보이죠? 이게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거라 과거 분사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수백 명의 만족감을 느낀 고객들이 have posted positive reviews, 아주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라고 돼 있고, 17번 보세요. 명사 앞에 빈칸이 있는데 이게 disappointed냐 disappointing이냐 고민할 때 판매가 남들에게 실망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지, 판매가 실망스러운 느낌, 야, 나는 너무 안 됐어, 난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의인화시키면 안 돼요. 답은 A번에 disappointing이 정답이 됩니다. 실망스러운 느낌을 준 판매 SUV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더 높은 소득을 3분기에 보고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데 18번을 이걸 하기 전에 이거 지금 일단 문제를 볼게요. AI 테크놀로지의 무엇이라고 나오고 동사 앞에 주어 자리인데, 이게 여러분들 얘도 동사 명사, 얘는 명사, 얘는 명사입니다. 얘는 동명사인데 얘는 별도로 목적어 필요해서 안 되고요. 근데 A번이 명사인데 왜 안 되냐? 이걸 이해하려면 가산과 불가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의 명사, 이게 이제 18번, 19번 자료인데 영어의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뉩니다. 반으로 나눠 볼게요. 명사를 나눴을 때 사람의 의미를 가진 건 100% 가산입니다. 사람은 다 가산이에요. 그리고 사물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아예 불가산으로 원어민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 외우셔야 돼. 요거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고,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고, 이거는 영어에서만 불가산이고, 그럼 요 20개를 제외한 사물은 다 가산입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10% 정도는 가산과 불가산이 다 돼서 그거는 외울 수는 없고, 사물 중에 10개 중에 하나꼴은 가산 불가산이 다 된다. 대표적으로 요거 있죠. day, night, week, month, year. 시간 관련 표현들이 가산 불가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가산 불가산이 다 되는 그 10% 중에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들, 그것들 중에서 시험에서 의미를 물어봤던 단어들도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20개는 확실한 불가산, 그리고 10%는 가산 불가산이 다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가산 명사가 많은데, 영어의 가산 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독으로 쓰면 안 돼요. 나는 명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될래,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는 표현인데, 가산 명사는 반드시 앞에나 뒤에 무언가를 붙였어야 됩니다. 앞에 붙이는 걸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고요. 한정사를 붙여 쓰거나 복수형의 형태로 쓰여야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거 진짜 많이 틀립니다. 우리 한정사에 누가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 관사 보이죠? 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지시 형용사. 세 번째 소유격. 네 번째 수량의 형사를 붙여 쓰거나 복수형으로 쓰는 게 가산의 가장 큰 특징이고, 불가산 명사는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혹은 한정사를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를 나타내거나 여러 개를 나타내는 단수 복수를 나타내는 한정사랑은 못 쓰입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자, 보세요. 왜 시험에서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수일치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단수랑 복수를 같이 보여주느냐? 얘도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은 이란 뜻이 있는데 얘도 가산명사라 혼자 쓰면 안 되고 앞에 한정사나 s가 붙어 있어야 돼요. 얘도 명사인데 한정사나 s가 붙어 있어야 되고 답은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빈칸만 보이고 한정사가 없이 빈칸만 보이고 명사가 두 개 보이면 이거는 대부분 우리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험생 여러분 가산과 불가산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잘 나고 이 문제 혹시 올해 시험 봐서 틀렸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19번 보세요. 요것도 지금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명사를 쓰는 문제인데 이게 동사와 명사로 복사하다, 복사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명사로 복사기란 뜻이고요. 요거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왜 copy of the workshop 이게 안 됩니까? 얘는 명사인데 가산명사라 copy, the copy 사본이라고 할 때 each copy, any copy 아니면 복수형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8번, 19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명사가 두 개 보인다. 근데 빈칸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다. 이거 나한테 해석하는 문제 아니고 가산과 불가산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20번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많이 틀리시는 분들 계시죠. whoever랑 anyone은 시험에서 나오면 같은 뜻이라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물어보는 문제다. 품사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whoever는 시험에서 나오면 anyone who로 바꿔서 항상 써놓으세요. whoever는 anyone who.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뜻이고 얘는 접속사고 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다는 건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동사인 거 보이죠? 예,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동사로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늘어나는 거고 요거 이론 설명 먼저 하고 올게요. 워낙 많이 나고 7, 8번 정도 들어서 확실하게 될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부가 설명인데 anyone, 도주, whoever가 시험에서 같이 보여요. 선택지에. 근데 anyone과 도주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같이 보이면 수일치 문제입니다.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거라 요거 외워두시면 되게 편해요. 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 Anyone who makes a reservation. 예약을 하는 어느 누구라도 한 명일 때 anyone을 쓰고요. 도지는 여러 명이라 make를 씁니다. 그래서 anyone과 도지가 함께 보이면 anyone은 단수, 도지는 복수, 수일치로 풀어라. 그런데 anyone과 whoever가 나오면 뭐? 동사 개수를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nyone은 대명사로 주어나 목적어 보호절에 들어가고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whoever는 접속사입니다. anyone who와 똑같고 동사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동사인지 분사인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사 뒤에 과거분사는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돼서 옵니다. 그러면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anyone 다음에 who가 있고요. be faced with가 동사로 왔다가 주격과 비동사를 빼면 faced with가 보이죠. 이게 분사인데 이렇게 명사 다음에 분사로 자주 보이는 단어들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게 이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지금 이거 숫자로 자꾸 기억하라고 제가 실강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1번, 이게 3번입니다. 아예 혼자 쓰이면 동사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건 읽어야 돼요. face, 직면하다. involve, 관련되다. interest, 관심을 갖게 하다. 그 다음에 associate, 연결지어 생각하다. 그래서 연상하다라고 이제 하죠. know, 알다. base, 기반하다. locate, 위치, 놓다, 위치를 찾다. dedicate, 헌신하다. 근데 얘를 이렇게 혼자 쓰면 동사고 세 개가 같이 보여도 동사입니다. be faced with. 그 다음에 be involved in, be interested in, be associated with, be known for.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보이면 동사인데 혹시 시험에서 말입니다. 비동사가 없이 이렇게 faced with 두 개만 보이면 involved in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명사 다음에 faced with 이 두 개만 보이죠.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혼자 쓰이거나 세 개가 같이 보여야 동사지 두 개만 보이면 동사가 아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interest in 동사 아닙니다. be interested in이 동사지 요거는 두 개만 보이니까 동사가 아니고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에 동사가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쓰면 안 돼서 얘랑 얘는 접속사를 안 되고 something이나 anyone은 대명사인데 something은 막연한 어떤 것, anyone은 어느 누구라도 뜻인데 여기 홈 가드닝 테크닉에 대해서 배우는 건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답은 D번의 anyone이고 이거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anyone who is interested in에서 who is가 생략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anyone과 does가 보이면 뭘 봐라? 그렇죠. 동사의 수를 봐라. 근데 anyone과 whoever가 보이면 접속사, 대명사의 차이니까 동사 개수를 확인해라. 또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21번. 항상 문제 풀 때 보기부터 보는 겁니다. 두 개는 접속사. anyone 대명사, every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동사 개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 manages라고 동사 보이고 is required to라고 동사 보이네요. 동사 두 개니까 누구? 접속사 자리라 A하고 B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나오면 여러분들 who랑 whoever가 나오면 문제 푸는 방법은 해석밖에 없어요. who는 누구란 뜻이고 whoever는 누구든지 간에란 뜻입니다. whoever 놓고 번역해 볼게요. 누구든지 간에 client financial records. 이 고객의 금융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요구받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는 거. 이게 괜찮죠. who는 누구란 뜻이라 의미가 안 맞고 답은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게 이제 명사절 문제랑 관련이 돼서 요것도 조금 더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우리 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여기 명사절 참 지끈지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되지. 일단 명사절이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떠올라야 돼요. 자,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동사 앞에 쓰이면 주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쓰이면 목적어, 전치사 뒤에 쓰이면 목적어, 비동사 뒤에 쓰이면 주격보어인데 이 명사절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에 들어갈 때 that 계열과 what 계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that 계열은 1, 2, 3, 4번 명사절 자리에 들어갈 때 문장이 완전합니다. 완벽하다라는 건 있어야 될 구성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있어야 되고 what 계열은 이에 비해서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접속사가 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을 이끄는 게 that 말고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접속사 이름을 이렇게 시장 이름으로 방위시장이라고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방위시장, 방위시장, 방법, 이유, 시간, 장소. 그런데 이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건 이름이 이렇게 대명사로 끝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대명사니까 얘네는 명사절 접속사로 동사를 두 개를 연결을 하면서 본인이 들어가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이름이 명사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 여기 보세요. who랑 whoever, what과 whatever, whichever 둘 다 명사절이고 둘 다 대명사의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서 who, whoever, what, whatever, whichever 보이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해석밖에 없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의문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 이걸 집어넣어 보시면 I know who is better. 난 누가 더 나은지 알아. What is better. 뭐가 더 나은지 알아. Which is better. 어느 게 더 나은지 알 것 같다. Whose is better. 누구께 더 나은지 알 것 같다. I know who you like. 난 네가 누굴 좋아하는지. What you like. Which you like. Who you like. 이렇게 직접 여기다 쓰이면 who 대신에 이럴 때는 whom을 써도 되긴 해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명사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복합관계 대명사도 보세요. I will select. 나는 선택할 거야. Whoever is better. 누구든지 더 나은 사람을. Whatever is better. 무엇이든지 더 나은 사람을. Whichever is better. 어느 것이든지 더 나은 사람을. I will select whoever you like. 나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선택할게. 무엇을 좋아하든지 간에 whatever. 어느 것을 좋아하든지 간에 whichever. 직접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고, 여기 재밌는 게 여기서 who랑 whoever가 빠지고 what, which, whose, whatever, whichever는 혼자 안 쓰이고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이름이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이름을 따서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는 혼자 쓰이면 대명사지만 what, which, whose는 whatever, whichever와 더불어서 명사를 꾸며줄 땐 형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의문 형용사,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쓰인다는 건데, 이건 잘 이해 안 되시면 사진을 찍었다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꼭 보고 가세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예문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자꾸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게 힘들면 자꾸 읽어보세요. 이거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I know what car is better. 무슨 차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 내가 차를 잘 몰라서 뭐 토크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 승차감도 잘 모르겠고 I know what car is better. which car is better. 어떤 차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whose car is better. 누구 차가. 뭐 제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사람이 가진 차와 B라는 사람이 가진 차일 수도 있고요. I know what car, which car, whose car you like.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밑에처럼 I will select whatever car is better. 무슨 차가 더 낫든지 간에 whichever car is bett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영어에서 명사, 주어, 동사, 구조가 보이면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요 세 가지만 들어갈 수, 요 세 가지와 요 두 가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5개만. 그 다음에 이 명사절 접속사 중에 나온 김에 하나 알아두세요. 이 명사절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꼭 없어도 되고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사 y 빼고 되고요. whether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문 아주 쉬운 거 만들어 놨죠. 목에 갈증이 나. 근데 탄산을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차 종류를 마실지 무엇을 마실지 모르겠어. I don't know.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이때 주어 동사 없이 투부정사만 보이면 why를 제한 의문사와 whether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자꾸 읽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I don't know what to drink. 뭘 마실지 모르겠네. which to drink. 어느 걸 마실지 모르겠네. where to drink. 어디서 마실까. when to drink. 언제 마실까. how to drink. 어떻게 마실까. 이 갈증을 한번 참아볼까. 마실지 안 마실지 모르겠네. whether to drink.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의문 형용사 세 가지 what, which, whose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 coffee, 무슨 커피 마실까? which coffee, 어떤 커피 마실까? whose coffee, 누구의 커피를 마실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공부할 때 that 계열과 what 계열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뭔지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문대명사와 복합관계대명사 같이 보이면 푸는 법 해석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4개 다 접속사로 깔렸죠, 여러분들. 이게 왜 명사절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요 will 앞에가 다 문장의 주어 자리라 명사절입니다. 그런데 명사절 접속사가 보이는데 who랑 whoever 같이 보이죠? 이게 받는 거는 사람이 받는 건데 who랑 whoever 같이 보이면 푸는 방법이 해석밖에 없어요. 누구면 who, whoever는 누구든지 간에 올해의 직원상을 받는 누구, 올해 직원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호텔 스테이 상품권이 주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가 맞아서 B번이 정답이고 올해 1월과 4월 달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보기부터 보세요. 제가 요게 접속사고 나머지는 다 대명사인데 동사 개수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will이라고 동사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죠? will receive라고 접속사는 안 돼요. 동사 2개 있어야 되니까. 이제 남은 대명사는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anything은 어느 것이라도, everyone은 모든 사람, each other는 서로. 자, 우리 세미나 이번 주에 참석하는 어떤 것, 모든 사람, each other는 서로란 뜻으로 one another와 같은 의미입니다. 서로 complimentary refreshment 무료 다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느 모든 사람이 맞겠죠? 답은 C번의 everyone 정답. 그 다음 24번. 참 다양한 품사 섞어놓는 거 얘네들 되게 좋아해요.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more than $3,000라고 이렇게 부사처럼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보통 사용이 되죠. 뭐뭐 이상 숫자 앞에 많이 쓰여요. more than 100 books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래서 숫자 앞에 쓰여서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오버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부사로 사용이 돼서 아주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예문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살짝 지우고 형용사 앞에서 아주란 뜻이 있어요. 형용사 앞에서는 아주란 뜻인데 this is enough.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할 때 물을 얼마나 드릴까요?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럴 때 this is more than enough 하면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depending on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형용사가 앞으로 도치된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지요. 이건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형용사가 앞으로 도치가 돼 있어요.
이거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라 접속사인데 선택지에 접속사로 쓰이는 건 however밖에 없는데 fairly는 꽤 아주 상당이라는 뜻으로 pretty, 그 다음에 quite과 똑같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고, however는 부사로 쓰여서 문장 연결 기능이 없으면 그렇지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속사로 사용이 되면 아무리 뭐뭐일지도라는 뜻으로 no matter how와 똑같은 뜻이고, 이때 이 how 때문에 형용사 부사가 앞으로 도치가 되는 구조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 부사를 앞으로 놓아서 how랑 however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how many, how far, how big, how small 이런 거 들어봤죠? 접속사 how랑 however는 뒤에 동사 뒤에 있던 형용사 부사를 앞으로 도치해서 쓰는 특징이 있고, 이게 비동사 뒤에니까 보어로 형용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형용사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however는 그렇지만이라고 번역하시면 아니 됩니다. however는 뜻이 두 가지다. 부사로 쓰이면 그렇지만 이때는 문장 연결 기능 없다. 그런데 접속사를 사용이 되면 no matter how의 뜻일 때는 문장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도치된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면 아무리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복잡해 보여도 대규모 프로젝트는 can be completed, 끝마칠 수 있어요. 성공적으로 with proper planning, 적절한 기획과 현실적인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고, 25번 보기 보세요. 막 접속사와 아닌 것들 막 섞여 있는데 지금 문장 구조를 보시와요. 우리 금방 배웠던 것들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명사 주어 동사 보이죠? 그리고 여기 주어 동사 보여요.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자리라 접속사 아닌 요거, 이건 형용사 대명사고 somewhere는 부사로 어딘지 모르는 막연한 어떤 곳을 somewhere라고 하지요. 부사입니다. what하고 which에번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명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형용사의 성질을 가진 what, 의문 형용사인 what, which, whose, 그리고 복합관계 형용사인 whatever나 whichever. 명칭 몰라도 돼요. 그냥 what car you like, which car you like, whose car you like, whatever car you like, whichever car you like, 이렇게 예문을 외워두시면 되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무슨 루트냐, 아니면 어떤 루트를 그들이 선택하든지 가느냐. 답은 D번에 whichever가 정답이 됩니다. 그게 해석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루트를 선택하든지 간에 should take the management team, 경영진이 대략 한 4시간가량 걸릴 거야. 여기 있는 호텔에 가는데. 자, 그 다음에 26번인데 여기 접속사도 보이고 대명사도 보이면 동사 개수가 중요한데, 여기 접속사 남았고 have 동사 남았고 would 동사 남았어요. 동사 두 개가 접속사로 연결이 돼서 접속사는 안 됩니다. A번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혼자 못 써요. are는 품사를 먼저 외우세요. 형용사라 얘는 형용사로 복수나 불가산을 꾸며주기 때문에 복수 불가산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머릿속에 형용사인데 복수나 불가산을 꾸며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대명사로 쓰이는 건 B하고 C인데 비록 월터 화이트하고 제스 핑크맨이 have very different skill, 아주 다른 스킬을 갖고 있지만 anybody, 어느 누구라도, either,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건 either는 둘 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란 뜻이고요. anybody는 어느 누구라도인데 이건 지금 명백하게 두 개가 언급이 돼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anybody는 비교 대상이 둘이 아니라 막연한 어느 누구라도 whoever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누구든지 가는데 이건 두 명이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anybody보다 B번의 either가 더 적절한 답이 됩니다. 회사에게 그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건 둘이 나왔기 때문에 either가 더 적절한 답이 돼요. 27번입니다. 자, 요거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론 설명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도지를 보게 돼요. 도지는 토익 시험에 나오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지시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지시형용사,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에서 굉장히, 작년하고 올해 워낙 많이 나는 건데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언급해주는 부정대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시대명사는 주로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법으로,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가 뒤에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도지를 사용해요. 자, 예문 보세요. 우리 신체의 기능은 better than, 뛰어납니다. 경쟁업체의 뭐보다? 기능들보다. 앞에 기능이 나왔는데 그걸
굳이 난 다시 안 쓸래?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가 복수일 때 도지, 단수일 땐 that을 쓰고 복수일 땐 도지를 쓰는데 여기 여러 개니까 도지를 썼고요. 지시 형용사로도 복수 명사를 꾸며줘서 저 문제들, 그 문제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바로 부정대명사입니다. 이 부정은 긍정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확정의 상대 개념으로 부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사물, 우리 이거 지시문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들,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일 때 이걸 쓰는데, 이때 이 후랑 되게 많이 쓰여서 실제 시험에서는 후 보여주고 도주, 도주 보여주고 후 찾는 문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많이 날 때는 7, 8번씩 나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때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면 분사와 전치사구가 보이는데,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도주 다음에 후 말고 도주 분사와 도주 전치사구 구조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도주를 보여주고 분사를 찾으라고 하거나 분사와 전치사구를 보여주고 도주를 찾으라고 한다. 도주 분사 볼까요? 근데 요거 아까 우리 나왔던 거예요. 1번하고 3번 기억나시죠? 아예 혼자 쓰이거나 세 개가 같이 보여라. 근데 도지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아니라 주격과 비동사가 있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분사가 보이는 구조가 위에 설명이 돼 있어요. 도지 다음에 후가 나왔고 be interested in, 이 세 개가 같이 동사로 오다가 주격과 비동사를 빼면 도지 다음에 interested in, 도지 involved in, 도지 interested in, 도지 associate with처럼 이렇게 도지 pp가 보이는 거고, 아래쪽 보세요. 도지 pp 보이죠? 이게 다 주격과 비동사가 생략된 거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위에 있는 두 개는 사람이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사람과 사물을 같이 언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ose left behind는 남겨진 사람들, 놓고 간 물건들, those left unattended는 방치된 사람들, 방치된 것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 도지 다음에 무조건 과거분사만 씁니까? 아니요. 현재분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those who make a reservation에서 who 빼고 make, makes, made, 주격을 빼고 일반 동사 보면 원형의 ing라 those making도 가능한데, 시험은 과거분사 쓰는 걸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알아둘 게 바로 요거예요. those 전치사구.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보호로 쓰일 때가 있어요. I'm in trouble. 나는 공경에 처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those who are in trouble 하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만들어지는데, 불특정한 다수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 물리적인 어려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those who are in trouble 이렇게 쓰다가 얘랑 얘를 빼면 those in trouble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게 지시문 안내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those who are on duty, 근무 중인 사람들에서 who와 빼면 those on duty가 남고, 여기 보세요. 이건 공부할 때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소리 내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os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those on vacation, 휴가 중인 사람들, those with a pass, 허가받은 사람들, those on the contract,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 those with advanced degree. 시험은 이렇게 놓고 도지를 찾는 문제를 많이 내는데, 자 이제 요 배경이 있으면 이 문제를 풀기 쉬울 거예요. 제스 핑크맨, 이 이름 익숙한 사람들, 제가 그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광팬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제스 핑크맨, 거기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져왔어요. 지금 이 문제 풀 때 접속사가 보이죠? 일단 누구 자리인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including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를 원하는 건데 접속사는 빼고요. 자, 세스 핑크맨은 has written 40 film scores. 이 scores는 곡이란 뜻이에요. 40개의 곡을 썼고, 포함해서 critically acclaimed, 아주 매우 격찬을 받는, 이게 highly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제목이 나왔죠. 앞에 film scores를 받아 쓰는 겁니다. 포함해서, 이미 언급된 명사가 뒤에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때 쓰는 지시 대명사 도지의 용법으로 including those라고 해서 답은 B번이 정답이 되고, 28번에 있는 도지, 요거는 제가 답이 도지인데 이건 형용사라 안 되고요. 자, 직원 핸드백에 따르면 오로지 이렇게 2년의 서비스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apply for a leave of absence. leave of absence는 휴가란 뜻이고요. 도즈 who와 with에서
후아가 생략이 돼서 도지가 남게 되고 부정대명사 도지 다음에 이렇게 분사 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지금 후 다음에 want 보이죠? 자, 후의 수식을 받으면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뭐 사실 somebody, everyone도 되긴 하는데 얘네는 once라고 써야 돼요. 단수 취급을 해서. 답은 B번에 도지가 정답이고 아까 제가 anyone과 도지는 시험에서 같이 보이면 뭐다? 수일치라고 말씀드렸죠. anyone who makes, 도지 who make. 여기 만약에 사실 somebody, everyone보다 anyone이 보일 때 사람들이 오답을 많이 찍어요. anyone과 도지가 보이면 수일치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인데 이거는 품사를 외워야 돼요. 동사 앞에니까 주어 자리라 명사가 필요한데 open은 부사고요. 멋지는 형용사, 대명사, 부사로 다 쓰이는데 얘는 형용사, 대명사로 쓰일 때 불가산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한국말로 많다고 번역되지만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서 안 되고요. very far, 얘는 far는 멀다라는 뜻의 형용사, 부사라 안 되고 답은 B번의 few인데 이게 한국말 해석을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many, a, few, 그 다음에 fewer 이 단어는 형용사, 대명사로 쓰여서 누구를 전문적으로 복수를 전문적으로 꾸며줍니다. 해석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수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many, a few, fewer 복수 명사를 꾸며주고 복수 취급을 하는 형용사, 대명사라 여기 are라는 복수 동사 보이시지요? 얘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대명사가 필요하고 선택지에 대명사로 쓰이는 게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단수 취급해서 안 되고 불가산 명사를 대신해서 얘는 해석에 상관없이 복수를 꾸며주거나 대신한다. 답은 B번의 few가 정답이고 이거는 품사를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0문제 해설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어요.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올해 2024년 시험에 나왔던 고급어휘 들을 30개를 준비해서 요거 해설을 준비해서 다음 강의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도 시험 전에 꼭 챙겨서 보고 가시기 바라고 오늘 문제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내가 문법이 부족했는지 어법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고난도 문제니까 뭐 틀려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틀리라고 해놓은 건데 다만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계속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당당하게 마주치고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